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횡성군이 올 연말까지 횡성한우체 개발을 추진합니다. 포항시가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양산시립합창단이 시민들을 위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선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다, 야당에선 이재명 후보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2011년 있었던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대출 의혹을 덮은 게 화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그런 천문학적인 돈잔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통원 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에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회의실 뒷배경에 윤 전 총장 사진과 함께 대장동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 겨냥에 나섰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유독 대장동 대출건만은 수사망에서 쏙 빠져버렸습니다. 1,100억이 넘는 이 부실 대출 문제가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담당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중수부 소속 검사였습니다. 대장동 불법 대출과 그에 대한 부실 수사에는 종범, 주범, 공범 모두 윤석열 후보와 그 검찰 패밀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등장인물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겹치며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 됐겠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개발을 경기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이에 윤 전 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은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에 대법원에서는 아마 12년인가 14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쭉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제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왜 대장동 걸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냐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조급한 삼류 꼼수라며 이재명 후보가 비리 결정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 의혹들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들이 있어서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또 필요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측근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LH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이 분노한 지 7개월여 만인데요. 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땅값이 오를 만한 곳마다 미리 투자를 하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박수환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투기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전철 7호선 경기 북부 연장사업 관련 실무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부지 인근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일대 땅 약 780평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38억 원의 금액을 대출받아 땅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LH 전북본부 직원인 이모 씨는 6년 전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땅을 매입했습니다. 해당 필지는 이모 씨가 사업 인허가와 지구 계획을 담당한 곳이었는데요. 이 씨가 3억 원가량을 주고 부인과 지인 명의로 사들인 농지 3필지가 5년 사이 공시지가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땅을 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땅을 매입할 때 참고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은 누군가 이용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LH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씨를 비롯한 담당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고 스스로도 위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매입한 땅도 함께 몰수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지난 2012년 군산의 한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를 직장 동료의 이름으로 낙찰받은 건 역시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LH 직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른 LH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열린구정을 실천하기 위해 송파구는 제1회에 이어 제2회 송파구민 홍보 모델을 선발했습니다. 송파구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송파구민 홍보 모델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부문별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아동, 청소년, 성인, 시니어 4개 부문 최종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주제로 구민 홍보 모델이 직접 워킹과 포즈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송파구가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안전체험관을 개관합니다. 송파구가 온라인에서 만나는 안전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온라인 안전체험관은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형식의 플랫폼으로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의 가정안전관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여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보다 생생하고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는 양질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온라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남부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의왕시에 들어서게 됩니다. 의왕시는 의왕 초평지구에 위치한 경기 남부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의왕 스마트시티 민영기 대표, 김상돈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등 15명이 참석해 시청 대회의실과 초평지구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은 작년 6월 의왕 초평지구 자족시설 용지 개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약 6,2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약 8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의왕시는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3년 내 첨단산업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 600여 개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1,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시장은 의왕 초평지구는 첨단산업 기반의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의왕시 미래형 혁신경제의 상징적 사업인 의왕 초평지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 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한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경찰청, 공유 킥보드 업체 등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증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전거 도로 추가 개설과 턱 낮춤,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신설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인건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대전시 거주 신규 고용자가 지원 대상이며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164만 원을 업체당 2명까지 최대 3개월 지급합니다. 한편 사업 신청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향후 20년간의 광주교통 미래상과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은 광주시가 지난해 선포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성공 실현을 위해 교통 분야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광주교통 5030을 비전으로 설정해 2040년까지 시민 50%가 대중 녹색교통을 이용하고 주요 생활권을 30분대로 이동 가능한 대중 녹색교통 중심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40 광주교통 미래 비전은 사람과 친환경 교통수단이 우선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녹색교통 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승용차처럼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광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전환,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개인 녹색교통 활성화 등 5대 전략 21대 핵심 추진 과제를 마련했으며 총 16조 4,271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동구에 위치한 대인예술시장이 상인과 시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시장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대인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야시장을 열지 못해서 방문객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야기가 있고 볼거리도 많은 새로운 예술시장으로 탈바꿈한 만큼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에는 시민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대인예술시장 복합문화공간인 별별 상상정원에서 온라인 공연과 각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인예술시장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일상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신진 청년 작가들의 활동 등을 담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도 시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교육의 일환으로 상품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9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15회로 가공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개별 컨설팅이 진행되며 마인드 함양 상품 기획에 대한 교육도 진행됩니다. 또한 올해 준공 예정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비를 활용한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올 연말까지 전용 서체인 횡성 한우체 개발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차별화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횡성군 전용 서체 개발에 나섰습니다. 군은 한글날 연휴를 앞둔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횡성 한우체를 올 연말까지 개발 완료하여 무료로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군 내부 문서, 공직자 명함, 각종 행사, 축제 현수막, 포스터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횡성 한우체는 횡성 한우의 뿔을 모티브로 두루 활용이 가능한 선이 굵은 볼드체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우리 이웃이 겪는 외로움에 공감하고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와 2기를 거쳐 어느덧 베프 3기를 양성했습니다. 외로움 공감단 베프는 횡성군만의 특화 사업이죠.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로 지역 내 외로움 문제를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는데요.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 마을을 찾아가 외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읍면별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면별로 이제 마을을 다니시면서 외로움 대상 찾기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부 면에서 좀 또 이 베프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요청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교육과정 개설을 좀 의뢰해 주셨길래 읍면점 수요조사 해보니까 한 10분이 조금 넘게 이렇게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좀 이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개설하게 됐고요. 과정은 뭐 똑같아요. 1기나 2기나. 그래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원래 목표는 베프 1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90명이고 이번에 12분 같이 수료하시면 102명으로 우선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2층 강당에서 베프 3기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3일부터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루어졌으며 외로움과 공동체, 지역복지 활동가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외로움과 공동체, 지역복지 활동가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첫날 이제 그 외로움 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적인 측면에서 한 3시간 대면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주까지 그 일주일 동안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그 동영상 교육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를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강을 받으시고 20일 날은 이제 그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하셔야 하는 활동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 수료하는 이런 과정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 2기가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의 그 위기 상황을 좀 피해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뭐 명절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확산 추세라서 이렇게 병행을 해서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 베프님들과 같이 마을의 외로움 대상을 찾는데 우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활동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 등 일부 시군에서 보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충북도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시종 지사와 김성근 도부교육감, 한범덕 청주시장 등 8개 기관장과 이은규 충청권 질병대응센터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충북은 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10월 말까지 지금의 확산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로 방역 지침 준수에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적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립합창단이 시민들을 위한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는데요. 가을밤 콘서트 등 여러 시간대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을음악회는 10월과 11월 2달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쌍병루 아트홀에서 16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브런치, 한낮에 가을밤 콘서트 등 여러 시간대의 다양한 콘셉트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음악회는 지난 14일까지 열린 음악 백신 접종 콘서트에 이어 시립합창단이 기획하고 연출한 음악극인 양산시민 노래자랑 아이러브 양산과 우산 윤현진 코러컬, 세계 음악여행 등이 차례로 개최됩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지만 양산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사전 예매를 해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찾아가는 베란다 미니 콘서트도 관내 13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립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시립합창단의 지휘자 김재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양산시에서 특별히 기획을 했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베란다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아찬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편안한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적정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공연을 열고 주민들은 집 베란다에서 관람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한 13곳에서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포항시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신성장 산업 발굴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산업 초격차 기반 구축으로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는 포항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총 사업비 107억 원이 투입됐으며 배터리 보관동, 연구동, 신뢰성 평가동으로 구성됩니다. 종합관리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및 종합관리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국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산업의 표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 경북권 사용 후 배터리 거점 수거센터의 역할을 하며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임대해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배터리 사용 환경을 반영한 개방형 실험 공간도 제공합니다. 포항시는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으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K배터리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5월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최적 입지로 선정돼 블루벨리 국가산단과 영일만 일반산단 내에 연구지원단지 및 기업 집적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배터리 산업 융복합을 통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실험 및 사업화,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해 녹색 산업의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제28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포항시의회는 주요 안건 심사 및 의결과 함께 시정에 관한 질문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2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7일간의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으며 18일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4일 열린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차동찬, 김성조, 주해남, 김상민 의원이 포항 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선 부대시설 설치 계획, 장량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포항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입니다. 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2021년 시민의 날 행사를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고려해서 여수 시민의상, 자랑스러운 여수인상 수여 등 소규모 기념 행사로 개최했습니다. 올해 여수시민의상 문예홍보 부문에는 전 여수시 문화원 원장 고 문정인 님이며 자랑스러운 여수인에는 해양경찰청 정봉은 차장과 주식회사 한솔인텍 조보익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수 시민의 날 기념식은 노인, 여성, 청소년, 청년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100명을 초청해 개최했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낮 동안에는 기온이 다소 높아서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가을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도시락 위생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